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드디어 경찰대학교에서 언어논리 예시문항을 발표했죠. 입시 요강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예시문항을 통해서 본 언어논리 대비 전략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현재는 김행편입에서 경찰대 언어논리와 연고대 논술,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장 많이 쓰는 강사로 알려져 있죠. 첫째, 우선 경찰대 어떤 시험을 통해 뽑을까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이게 작년에 발표가 났었습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시험을 크게 1차랑 2차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필기시험이고 60%를 차지합니다. 영어와 언어논리가 같은 비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논리만 놓고 보신다면 30%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시험 날짜가 발표됐죠.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적성, 체력 등과 면접 이렇게 구분하시고 편의상 1, 2, 3차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입시 요강에 나온 용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해서 20%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면접은 개별 면접, 집단 면접. 근데 비중만 놓고 보시면은 2차 시험에서 신체 적성검사 쪽은 점수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체력검사가 20% 들어가고요. 면접이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인데 자체적인 비중이 또 7대 3이에요. 면접 20%에서 보시다시피 1차 필기시험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어논리 무슨 시험, 어떤 시험일까? 우선 일단 영어와 비슷하죠. 국어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국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경찰대에서 신입학 시험에 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45문항이고요. 그 중에 50%가 문학이 나옵니다. 문학은 시, 소설, 수필 등과 같은 문제들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죠? 언어논리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기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법 문제 이런 등등은 절대 출제가 되지 않는 시험. 이것이 언어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어논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확인해 보시면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P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거기 보시면 외시가 2004년도에 첫 도입을 했고요. 행시 그리고 국회직 5급에서 그 다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 흔히 민경채라고 알려져 있는 5급, 7급이 있는데 5급에서 2011년 그리고 7급에서 2015년이죠. 지금은 통합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급 공채 일반 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도 2021년부터 언어논리가 도입이 되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사한 시험이 있습니다. 리트라고 해서 법학 적성 시험, 로스쿨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시험. 여기 보시면 언어가 있고 추리 논증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논리는 이 언어랑 추리 논증이 결합이 된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자 여기서 난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대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고난도 연습용으로서는 리트의 언어와 추리 논증도 훌륭하지만 난도는 좀 높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고 난도만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고난도 문제는 국회직 5급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제시문이 좀 긴 편이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능 비문학 문제죠. 수능 비문학 문제도 언어논리랑 유사 또는 동일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1차 필기시험에 국어가 있다 그랬죠. 이 국어 절반은 문학이지만 그 나머지 절반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논리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은 첫 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시험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경찰대 언어논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1차 필기시험은 40문항 언어논리는 25문항. 자, 100점 만점 봤을 때 4점 그리고 2.5점 되겠죠. 이 말뜻은 한 문항에 차지하는 난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영어 한 문제 난도랑 언어논리 한 문제 난도를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기는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한 문항당 4점이라는 점, 더 어렵다는 점, 문항 개수가 25개니까 또 영어는 40개니까 또 그 차이는 또 있겠죠.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들은 배점이 반영되는 비율이 같습니다. 60%가 반영이 되죠. 100점 만점 봤을 때 60%인데 반반. 그래서 영어 30, 논리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어 논리의 기본 구조. 이거는 작년에요. 그 학교에서 미리 공지사항에 발표를 했었죠. 그때 세 가지 영역을 발표합니다.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세 가지 영역을 발표. 이번에 말이 바뀝니다. 용어 바뀌었는데요. 제가 문제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사고가 언어 이해로 바뀝니다. 추론적 사고가 추리, 추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논증, 비판으로 바뀌었고요. 여기까지고 하나는 등장하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논리 확장인데 제시문에 문항에 두세 개가 붙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즉 대 영역은 다문항이 아니라 한 제시문의 한 문항입니다. 다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번과 22번은 한 제시문, 그리고 23, 4, 5번이 또 한 제시문에서 다문항 문제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이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종합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논리 확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제 얘기를 들었던지 종합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4개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학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해,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판단은 경찰대가 직접 밝힌 이 용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경찰대 그러면 언어 논리 유형, 자, 첫 번째 뭐였죠? 언어 이해 나올까 보시면은 25문제 중에 7문제입니다. 퍼센트지가 28%라고 보시면 되고, 4가지 영역인데요. 비슷비슷합니다. 하나 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는 7문항 28%, 그리고 추리 추론은 역시 7문항 28%, 그리고 논증 비판,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이것이 6문항 하나 줍니다. 24%가 되고, 마지막 종합 판단 쪽이 5문항 해서 20%. 그래서 7, 7, 6,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1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거죠. 세부 정보 파악과 세부 정보 추론, 이렇게 일단 세부 정보에 대한, 보통은 이게 핵심 문제랑 세부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 핵심이 밑에 가죠. 중심 내용, 흔히 말하는 주제입니다. 요거는 특이한 것은요, 4, 5, 6, 7번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빈칸은요, 잘 보셔야 될 것이, 과거에는 요 빈칸은 주로 추론적 사고에 포함됩니다. 추론적 사고라면 지금은 추리, 추론에 해당될 것인데, 언어 이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에 들어가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물론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언어 이해에서 사실적 사고에서 우리가 빈칸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제, 조건 명제 등을 활용한 논리적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내용의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명제, 대우 명제, 그죠? 후권 부정의 법칙, 정권 부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 이런 등 우리가 논리학 연습할 때 많이 하는, 논리 퀴즈 할 때 연습 많이 하죠. 이런 걸로 활용해서 분석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언어 이해 속에서도 빈칸이 의외로 절반 이상 지금 예시 문제에 떠 있다는 사실 유념하고, 사실적 사고에서도 이런 빈칸을 활용할 때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개 볼까요? 1번 다음 글과 부합하는 것은, 이게 그 세부 정보 파악 관련된 거죠. 2번 다음 글에 알 수 있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1번은 세부 정보 파악으로 되어 있고 2번은 세부 정보 추론입니다. 4번, 3번도 세부 정보 추론이라서 제가 일단 생략했고요. 다음 글에 빈칸 가나 다에 들어갈 말은, 자, 4, 5, 6, 7, 네 문제가 다 빈칸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입니다. 그 빈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용어 이해부터 시작해서 규칙 등등 중심 내용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냐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독해법입니다. 독해를 열심히 잘하면 충분한데, 여기에 중요한 법칙 2가지가 들어갑니다. 키워드 분석, 그리고 재심 분석 5단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이죠. 우리가 과거에 추론적 사고라고 했던 7문제 28% 차지하고 있고요. 자, 논리 퍼즐이 일단 3개가 빵빵빵 떴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 자, 이게 전부입니다. 빈칸 넣기가 있죠. 그리고 귀납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시면 논리 퀴즈라 전제와 결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론이라든가 빈칸 넣기들도 전제와 결론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자, 논리 퀴즈, 전제와 결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음 정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8번 문제죠. 전형적인 논리 퀴즈 문제입니다. 논리 퍼즐.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저는 이런 문제 무지 좋아하는데 재밌죠. 이 퀴즈 문제를 풀면서 2가지 불이 학생이 생깁니다. 언어 논리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언어 논리가 너무 재밌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제 수업을 들으면
너무 재밌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밑에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전제와 결론.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밑에 하나 안 보이는 게 귀납 추론인데 이것도 전제와 결론과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법은 주로 변수, 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변수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곳곳에 활용이 됩니다. 아주 열심히 활용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점점 어려워집니다. 난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이해, 추리, 추론, 논증, 비판 넘어오면서 난도가 높아져요. 여기서 문제 개수 한 개 작습니다만 뭐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죠. 7개, 6개니까 24%고요. 15, 17, 18, 19, 20 보세요. 크게 보면은 여러분이 추론과 논증, 비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추리, 추론은 논리적인 결과물이라면 비판은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옹호, 반박까지 들어갑니다. 타당, 부당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법은 비슷합니다. P면 Q이다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명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암기라기보다는 좀 기가져야 되죠. 정권이 참일 때 후권이 거짓이면 거짓이다. 즉 정권이 참이고 후권이 참일 땐 참이죠. 정권이 거짓이면 후권에 상관없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것은 not P or Q로도 번역이 되죠. 배우면 후권 부정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권을 부정하면 안 되죠.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또 후권을 긍정하면 안 되죠.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등등의 법칙들이 아주 화려하게 활용이 됩니다.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논 분석이 일단 기본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반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대표 문제 몇 개 볼까요? 15번,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일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전형적인 논증 분석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 그래서 논증 분석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옹호, 반박입니다. 그래서 추론과 차이점, 추론은 논리적인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우명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정권이 납피, 그죠? F면은 무조건 참입니다. 하지만 후권 Q가 참이면은 또 정권과 상관없이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납피 or Q랑 같아지고요. 3단 논법, 가언적 3단 등과 우리가 구분하면서 활용하면서 선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일단 고난도다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아마 여러분이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종합판단 아까 그랬죠. 이거는 다문항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 22가 한 제시문이고 23, 24, 25가 한 제시문인데, 절차, 경쟁과 협력, 경찰대가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기억보다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냥 종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앞에 추리, 추론 관련된, 그리고 논증, 비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마지막 23, 24, 25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사회 안정성을 적절하게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언어 이해, 추리, 추론, 논증, 비판 등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다. 주제편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일단 인문 영역입니다. 인문, 과학, 언어학, 논리학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사회과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이 출제. 과학은 과학기술, 자연기술, 물리학, 수학, 진화과학, 로봇, 전산학, 생활, 기타 이렇게 되는데 과학이 좀 많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 예시 문항을 보면은 과학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을 다 쓰고 있죠.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도 폴리틱스라고 하기보다는 폴리티컬 사이언스 그러잖아요. 인문학도 사이언스를 붙입니다. 보통 우리 인문 그러면 문사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인문은 역사를 많이 출제합니다. 기존 언어 논리 쪽에서는 역사 관련 지문이 많은데 100% 역사라고 볼 만한 제시문이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된, 그리고 과학의 연장선에 있는 제시문이 많았다라는 점. 문제, 예시 문제를 만들기 편리해서 예시 문제에서 그렇게 만든 건지 정말로 과학을 많이 출제하겠다는 뜻인지는 정확히는 파악하기 조금은 어려워요. 필성 커리큘럼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겠죠. 일단 여러분이 기본편을 배워야 됩니다. 유형편, 방금 공부했던 각각의 유형별로 대비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발표가 지금 났기 때문에 제가 3월부터 기본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겠죠.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시 문항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교재를 개정을 해서 수업을 다시 기본편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길로 1월 12일 날 우리는 시험을 치러 갈 겁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이 완벽합니다.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작성한 교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공식화시켜서 기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게 필요합니다. 시험 때는 바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계적인 결과물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셋 관련된 민경채, 그죠? 그리고 공채, 그리고 리트, 그리고 언어 처리 논증 등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분석해서 교재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도 논술 논리학 쪽에는 같은 과목이죠. 논술에서 11년간 김영 편입해서 합격 실적 수강생 1위를 기록하고 실적이 말해주고 있죠. 아마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만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저랑 함께 언어 논리를 만점에 도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